안녕하세요. 일본 세무 이경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아프리카 BJ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분량 조절 실패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주말에 2편을 업로드하겠습니다. 2편에 본격적인 꿀팁들이 많으니 기대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뭔가 밋밋해서 짠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듯이 유튜브나 틱톡, 아프리카 TV 등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직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라 안심하고 있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분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상이 떡상해서 대박을 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전업의 길로 걷게 될 때 세금을 잊고 구독자와 조회수에만 몰두하신다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유튜브 관련 세금 상식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모두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2024년 한국인은 매달 평균적으로 유튜브를 40시간씩 본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대비 무려 5년 새 2배나 시청시간이 늘었네요. 이렇게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이 특별하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 유튜브 소득으로 신고된 인원은 2,780명에서 무려 39,000여 명으로 약 14배가 증가했고요. 이렇게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수와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세청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득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 즉 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트위치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림을 보시죠. 유튜버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조회수가 오르고요. 시청에 따라 광고가 재생되기도 하고요. 광고에 노출한 시간 조회수만큼 수익이 배분되기도 하고, 라이브를 진행한다면 시청자가 직접 슈퍼챗을 쏘기도 하고요. 혹은 광고주가 유튜버에게 직접 PPL을 제안하여 광고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혼자서 수익 관리나 광고 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연예인처럼 MCN이라는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채널 수익을 MCN과 나누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TV BJ라면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가 쏜 별풍선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고요.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광고주로부터 PPL을 받을 수도 있고 MCN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MCN이란 멀티채널 네트워크, 즉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들어가는 소속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버 수익을 요약하면 영상 시청 중 중간에 나오는 배너 광고, 그리고 PPL 제품 간접 광고가 있고요. 생방송 중에 쏘면 대화가 강조되는 슈퍼챗도 수익원이 되어요. 그리고 노딱이라고 하죠. 노란 딱지인데요. 정치색이나 선정성이 너무 과해서 신고를 많이 받으면 유튜브에서는 해당 채널에 노딱을 먹여요. 노딱을 먹은 채널은 영상 조회수가 터져도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팬들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유튜버가 채널에 후원 계좌를 올려두면 후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됩니다. 이외에는 유튜브가 메인이지만 타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여 얻는 수익 또한 신고해야 할 소득에 들어가요. 아프리카 BJ도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은 별풍선이 BJ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LB, 즉 일반 BJ인데요. 수수료는 40%라서 시청자가 100개를 쏘면 만원이고요. 이 중에 6,000원만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베비, 베스트 BJ는 수수료 30%, 하비 파트너 BJ는 수수료 20%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유튜버분들을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하고 평소에는 거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 채널처럼요. 수익이 안 나는데 가끔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 때문에 용돈벌이 정도는 돼요. 그래도 신고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원칙은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이 취미로 유튜브를 하다가 어쩌다 귀여운 햄스터나 고양이 쇼츠가 터져도 현실적으로 수익을 인지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기준을 잡는다면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유튜브 수익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외국환 은행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생각지도 못한 쇼츠가 대박이 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채널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1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원화로 대략 1,35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프리카 BJ도 살펴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아프리카 BJ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청자 수도 적어서 별풍선 수입도 용돈벌이 수준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유튜브와는 기준이 다소 달라요. 아프리카 TV의 경우 파트너 BJ를 제외한 일반 BJ, 그러니까 위케이스처럼 소액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프리랜서로 보아 아프리카 TV에서 3.3%를 공제하여 별풍선 환정 금액을 수익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아직 별풍선 수입이 적고 이 소득만 있다면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별풍선 수입이 올해 7,5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무대리인도 선임할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좋은데 사업자 등록을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유튜버와 BJ 각각 말씀드린 소득 수준을 넘어간다면 사업자 등록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이 커지게 되면 내셔야 할 세금도 점점 커지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버나 BJ들 합방을 많이 하잖아요. 합방 게스트에게 지급한 비용이나 각종 영상 촬영 장비, 컨텐츠를 위해 지출한 비용, 먹방이라면 식비, 키즈 유튜버라면 장난감 등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수익이 높아져도 비용도 커져서 신고되는 이익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과세 사업자인 유튜버나 BJ시라면 고가 장비를 비용 처리하고 구입할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인건비를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요. 고생한 직원의 식대도 부담하셨다면 직원 관련 경비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실 수도 없고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카드 매입 내역도 없고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비용 처리할 때 필요한 적격 증빙을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지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타자 영업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있어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편집자도 없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비싼 장비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이런 케이스라면 어떤 코드를 써야 할까요? 이런 경우 기타자 영업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코드는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1인으로 활동하시는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세금 납부 의무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면세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요. 반대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대신 다음해 2월 10일까지 1년에 한 번 면세 사업자 사업 장현황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다음으로 갑자기 어느 날 영상이 터져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도 고용했고요. 하다 보니 영상 퀄리티가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고가의 카메라와 고성능 컴퓨터를 쓰고 스튜디오까지 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떤 코드가 적합할까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심이 적절합니다. 이 코드를 선택하시면 위에 코드랑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셔야 하고요. 다른 점은 과세사업자 코드라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인건비를 지출하시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내셔야 해요. 만약 유튜버시고 구글 애드센스가 주된 수익 창출원이시라면 해당 수익은 해외 플랫폼에서 창출한 수익이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출에서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은 0원인데 고가 장비를 사거나 임차료를 지출할 때 함께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 요약표를 다시 볼게요. 940306은 1인 유튜버에게 적합하고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창업세 앱감면이라는 엄청 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코드를 쓰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대세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91505는 직원을 고용했거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유튜버 등에게 적합하고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창업세 앱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유튜버, 크리에이터, BJ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세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근로소득세로 이미 내고 계신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의 경우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따로 더 소득이 없으시면 그것으로 종결되셔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외에도 사업소득도 포함되는데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눌 수 있어요. 복잡하네요.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간편장부 대상자부터 설명드릴게요. 거래 하나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1월 1일 유튜브 수익이 100원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100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할게요. 혹시 가계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는 간편한 장부 수준으로 가계부 쓰는 것처럼 수익과 지출을 일자별로 쓰면 장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규모가 비교적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사업에 집중하시라고 장부 작성 의무를 완화해 준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창업자나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미디어 콘텐츠 창 작업이라면 1.5억 미만이고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0.75억 미만이면 간편 장부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럼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것보다 복잡한 장부를 쓴다는 개념이 될 것이에요. 복식부기란 화면에 보이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장부에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식의 장부에 거래가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업자 분들께서는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즉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세무기장을 맡기시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거래는 방금 전과 동일해요. 거래를 쪼개어서 각각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발생한 현금 100원은 재무상태표의 차변 왼쪽에 기재해 주시고요. 발생한 수익 100원은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재무상태표는 특정일의 누적 잔액 스탁의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특정일까지의 흐름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컨셉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세한 건 다음에 따로 연재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복잡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창 작업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1.5억 원 이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세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생업이 바빠서 장부를 못 쓰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업종별로 대략적으로 집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금액 대비 경비 비율에 대한 통계를 국세청은 가지고 있어서 각 업종별로 경비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코드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단순 경비율은 조금 더 영세한 경우, 기준 경비율은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 작업 91505라면 3,60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이라면 2,4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는 건 그럼 뭐가 좋을까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중요할 수 있어요. 장부를 못 써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쓰게 되면 편리하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는 올해 번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부를 기장했다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장부를 기장했다면 손실 금액을 이월시켜서 이익이 발생하는 해 이익에서 차감하여 낼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무려 15년간 이월시켜준답니다. 23년 순손실 100원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순이익 100원이 발생했다면 100원을 이월시켜서 납부세액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23년 순손실 100원이고 향후 5년간 손실이 계속 이어졌다면 누적 손실은 6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9년에 갑자기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이월된 순손실 600원을 차감한 400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손익의 세무 조정이 고려될 것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종합소득세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각 거래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거래를 기록하여 총수익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장부를 기장했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월시킬 수 있어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라면 수입소득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요. 여기서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의미해요. 한편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요.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차감해주는 만큼 단순경비율 대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편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꿀팁은 2편에서 이어지니까 2편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세금 지식과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눌러주세요.